안녕하세요. 해피마블 솔킷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독자님들의 응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소식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단연 의료 시스템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이 오늘날 K방역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의 한국 모델이 개발도상국들이 따를 수 있는 템플릿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소개한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막강한 UN 비정부 자문기구인 세계경제포럼에 올라온 기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신뢰할 수 있고 널리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은 전염병 기간 동안 보다 더 명백해졌다. 이제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고 보건 시스템이 동시에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대신에 그들은 한국이 한 일을 해야 한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개발 노력과 함께 효과적인 의료 제공을 위한 목표 전략을 고안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현대적이고 강력한 의료 인프라는 여러 주요 건강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초기 발병 중 하나에 직면했지만 전국적인 봉쇄를 가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빠르게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저소득 국가로부터 고소득 국가로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건강 결과의 급격한 향상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유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80명이던 것이 불과 13명으로 급감했고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은 55세에서 72세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농촌과 빈곤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료에 대한 투자를 매우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 정부는 모든 마을에 예방접종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막 시작되던 1960년대부터 정부는 어디에서나 의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의사로 위촉되었고 의대생들은 졸업 후 2년에서 5년 동안 소외된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순히 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954년에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접근하기 쉬운 지역 보건소와 세계보건기구 고문들의 지원과 함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많은 급성 전염성 질병들을 억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이후 천연두, 1968년 이후 발진티푸스, 1984년 이후 소아마비염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물론 경제개발의 진전은 공공보건 이니셔티브를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1인당 GDP가 1960년 158달러에서 1990년 6,610달러, 2000년 12,257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와 기업의 의무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불하는 능력도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자발적인 보험 제도가 존재했지만 숙련된 직원과 참여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그 효과는 떨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재정 자원을 추가하고 자영업자와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결국 1989년에 보편적인 보장을 달성했습니다. 의무적인 보험금 지급은 의료 시스템의 자금 조달의 주요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교육도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양질의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정부기관들은 신문 전단,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위생, 식품위생 예방접종, 모성 및 아동건강, 가족계획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정보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건강 관련 지식이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1960년 여성 1명당 6.1명에서 1990년 1.6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건강 결과는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GDP보다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및 개인 클리닉과 병원이 급증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계속해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소비를 평가하고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액세스 가능한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보편적 의료보험, 공평한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이라는 한국 모델의 기본 요소는 개발도상국 전체에 적용됩니다. 각국의 경제 발전 의제를 보완하는 보건 의료에 대한 의도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병원이나 클리닉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빈곳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유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한국처럼 단일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신생아 사망률,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 질병 근절 및 건강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발 파트너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은 더 길고 더 생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고 인적 자본의 개발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및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전염병과 같은 주요 건강 충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모방해야 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